안희정 도지사의 입장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이 방송에서 몇 번 했지만 민주주의를 하자고 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악으로 전제하지 마라. 그의 주장대로 그걸 선이라고 표현했죠. 표현을. 그의 주장대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의도 말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을 나중에 단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했었죠.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 동네에서 도정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며 배운 태도이자 그 노무현 사후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정립했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자 태도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대화를 할 때는 도정을 하면서 상대방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게 적절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의도를 따지는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범죄의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다 과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그런 걸 들어버린 거지. 자신의 도정 철학 이런 걸 얘기하다가 사례를 이명박 박근혜를 들어버린 거야. 더군다나 K스포츠 미르 이거는 의도를 인정해 줘버리면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실수한 거지.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여기는 사과했어요. 그죠? 예, 사과는 했는데 예. 그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렇지.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했거든요. 본인의 상대방을 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철학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례를 권력 범죄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처음에는 조롱이다, 반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부분은 맞아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10초 정도 있어요. 이러면서 싹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네. 이러면서 본인이 약간 흥분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선의도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더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747 공약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소통해가면 웃긴 했어.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사례를 그 반어법으로 해명이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례를. 안희정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요. 이 윤 전 대변인이 무슨 책을 썼냐면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은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반어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반어법에 실패한 사례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반어법이 이 청중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기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왜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웃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웃었고, 불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마크맨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람에게도 이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메시지고, 그래서 메시지 팀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이죠.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데자뷰가 좀 있어요. 반기문 총장이 오자마자 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캠프는 처음에는 이것은 대화법과 관련된 얘기고 오래된 철학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로 넘어온 기자들, 그러니까 마크를 바꾼 기자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반기문 전 총장을 이렇게 일부 며칠 따라다니다가 반 총장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박원순 시장도 잠깐 했었는데요. 근데 후보를 없애버리는 기자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늘 진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진심이 선인가? 일단 선의는 받아들여 주시고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특별한 어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의 어젠다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진실을 몰라준다라고
언론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권자 지지자들한테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본인 스스로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말에 굉장히 고도의 추상성.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있는데, 아,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대단한 자신감. 뛰어넘어야 해도 있고요.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진심을 몰라줘? 뭐 이렇게 좀 원망하는 것까지. 사실 안희정 지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안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헌신이라든가요, 2003년 이후에 본인이 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옆에서 지켜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2030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연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근에 꺼내들었던 그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남쪽에 개성공단과 같은 역개성공단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요소마다 참여정부가 이룩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적 과업들을 자기가 실현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친구지만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완성할 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소명의식이. 그리고 그러는 데 있어서 방법론, 대화, 그러니까 나와 정치적 입장을,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뭐 나쁜 의도일 거라고 전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해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풀리더라. 예. 그래야 한다. 그런 경험과 그런 철학을 말한 거예요. 자기 도지사 예. 경험도 거기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새누리당이 다수였잖아요, 계속. 의도는 따지지 말고 결과적으로 죄가 있으면 따지면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는 안 맞는 거죠. 의도를 따져야 죄가 나오는 경우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간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을 잘못 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깔끔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때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억울함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억울함이 있는데, 나는 억울할 거 아니라고 보는 게, 그동안 본인의 언어가, 본인이 가진 특징이 대중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빵 터졌을 뿐이지 이 한 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할 게 아니고, 뭔가 내 화법은 혹은 메시지를 재검토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고민을 할 때지 억울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연정이나 사드 배치 논란부터 축적되어 온 게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상황이 터진 거고요. 안 지사 쪽에서 가장 억울해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례를 잘못 들었다라고만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였겠는데, 본인은 선의에 대한, 그러니까 대화법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료를 잘못 받았으니까 그것까지 공격을 당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전체적으로 대화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조금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난 좀 웃겨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이런 적이 있었나. 선이야. 아니야, 나이 대화법일 뿐이야. 막 통섭만 나오고 손석희 사장이 통섭인가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대선 후보하고 웃겼어요, 나는. 웃겨서 재밌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캠프 내에 있는 착시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뭐냐면, 이 급속도의 지지율 상승이 첫 번째로는 반기문의 공백 때문이고, 이건 주어진 조건이죠. 외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보수의 펌프질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종편에서 엄청난 펌프질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애초에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이미지나 또는 화법이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수의 펌프질 같은 건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자질, 이걸 크게 보겠죠. 하지만 골고루 작용한 거예요. 그게 크다고 믿고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신이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찾아주고 통했구나. 내가 오랫동안 그게 안 통했는데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선의로 대화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이 선의는 참여정부 시절에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자기 그리고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던 동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선의가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형은 아니죠.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선의에 집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캠프의 핵심들이 금강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여정부 시절에 핵심적인 청와대 보좌진들이에요.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그렇죠. 금강빌딩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예. 당시에 또 출입기자. 네, 출입기자셨고요. 지금 저처럼 그럼 15년 뒤에 이 모습인가요? 뭐 대단히 뭐가 이렇게 망가지냐 이런. 그 캠프에 보좌하는 사람들과 캠프를 이끄는 리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그런 감정적 교감, 아주 오래된 감정적 교감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캠프에는 네.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두가 트라우마가 있지. 이 캠프를 관통하는 트라우마가 노무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어쨌든 후보의 철학만으로 여기에 도달했다 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 선을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선을. 그러니까 이걸 캠프에 있는 사람이 후보를 말려서 될 일은 아니에요. 후보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원래. 후보 스스로가 선을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 캠프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관훈 토론에서 또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뭐 전략 수정 없이 그냥. 근데 그거는 지지율이 꺾일 때 깨닫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이제 꺾이고, 이 지지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지율은. 이재명 시장이 17%, 18% 찍을 때 20% 넘을 것 같았죠. 꺾이는데 한순간이었잖아요. 안희정 도지사 똑같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이에요.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선을 들락날락 하다가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억울할 게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달콤한데, 분명히. 경선 이후에도 안정하게, 달콤하게 이 기억이 남을까, 계속해서. 두고 본인한테, 족쇄는 되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난 이재명에도 있고, 안희정에도 있고, 문재인에도 있고, 난 많아요, 그런 게. 그런 게 많은 사람인데. 애정이 엄청나시네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제 정말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승부를 걸어야 할 타이밍이 온 건지도 몰라. 혹은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으로 지지율을 확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안희정 지사를 불러놓고 할 얘기지 안희정 마크맨한테 할 얘기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걸 캠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희정을 좋아하거나 지지할 성향이 많이 모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혼자 얘기해도 되는데 캠프가 그 퍼센티지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냐.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이것이 철학이 드디어 먹혀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다 감안하고 있느냐. 캠프의 객관성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내부적으로 지지율 수치를 이제 본인들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아침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설 직후에는 한 2, 3%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는 한 5포인트 정도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진심으로 후보의 역량만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없는데 네, 정서적으로는 정말 후보의 역량이 지금 받치고 있고 우리는 25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캠프가 그래야 25를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의 전략이기도 하고 어떤 조직력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힘이 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냉정한 이 기획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꺾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지지율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후다다닥 빠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내공이 드러나겠죠. 아니면 이게 멈추거나 횡보로 가거나 본인의 지지율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하게 달리는데 그게 캠프가 가진 객관성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려있길래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캠프 분위기보다 요즘 그 마크맨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2위 주자하고. 근데 본인이 그리고 캠프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걸로 봐서 이것이 차별화 전략인가라고 사실 기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차별화는 이미 이루어졌죠. 왜냐하면은 지지층 자체가 달라.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당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안희정 도지사는 민주당을 평생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긁어가지고 민주당도 나쁘진 않네 생각에 만든 공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50% 이상 넘어가게 만든 공이 있다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세론을 만드는데 기여한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자기를 보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왜냐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가자 우리. 네.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호남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조종기를 겪을 거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만이 아니라 저도 애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캠프에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애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입장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이 방송에서 몇 번 했지만 민주주의를 하자고 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악으로 전제하지 마라. 그의 주장대로 그걸 선의로 표현했죠. 표현을. 그의 주장대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의도 말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을 나중에 단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죠.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 동네에서 도정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며 배운 태도이자 그 노무현 사후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자 태도.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대화를 할 때는 도정을 하면서 상대방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게 적절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의도를 따지는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범죄의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다 과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그런 걸 들어버린 거지. 자신의 도정 철학 이런 걸 얘기하다가 사례를 이명박 박근혜를 들어버린 거야. 더군다나 K스포츠 미르 이거는 의도를 인정해 줘버리면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실수한 거지.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여기는 사과했어요. 그죠? 예, 사과는 했는데 예. 그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렇지.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했거든요. 본인의 상대방을 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철학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례를 권력 범죄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로 넘어온 기자들, 그러니까 마크를 바꾼 기자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반기문 전 총장을 이렇게 일부 며칠 따라다니다가 반 총장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박원순 시장도 잠깐 했었는데요. 근데 후보를 없애버리는 기자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늘 진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진심이 선인가? 일단 선의는 받아들여 주시고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특별한 어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의 어젠다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진실을 몰라준다라고 언론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권자 지지자들한테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본인 스스로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말에 굉장히 고도의 추상성.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있는데, 아,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대단한 자신감. 뛰어넘어야 해도 있고요.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진심. 그러면 그 반어법이 이 청중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기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왜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웃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웃었고, 불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마크맨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람에게도 이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메시지고, 그래서 메시지 팀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이죠,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데자뷰가 좀 있어요. 반기문 총장이 오자마자 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캠프는 처음에는 이것은 대화법과 관련된 얘기고 오래된 철학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 조롱이다, 반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부분은 맞아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10초 정도 있어요. 이러면서 싹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본인이 약간 흥분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선의도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더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7470 공약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소통해가면 웃긴 했어.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사례를 그 반어법으로 해명이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례를. 안희정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요. 이 윤 전 대변인이 무슨 책을 썼냐면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은,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반어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반어법에 실패한 사례들도 등장을 해요.